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영산대학교에 있는 장원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철학자인데 이제 뭐 철학 중에서는 정치 철학을 합니다만 이제 공화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써놓은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안병진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파시스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규정, 그 전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데 아주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 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같은 개념을 다르게 부른 건데, 동일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번 119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도, 자유민주 항쟁 선언,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 항쟁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이게 워낙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오늘 토론회 제목처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강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민주공화국 이걸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안 선생님은 그 긴즈버그라는 사람의 논의에 기대해서 선거의 무결성, 소수의 권리 보장, 법적 지배 이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지탱하는 윤리적 시민덕성을까지 이제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헌정 질서의 기본 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제 공화주의적인 그런 이제, 지향,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도 선거를 넘어서서 시민적인 주권성과 참여, 그리고 공정과 공생, 권력의 분립과 경계 같은 이런 요소들을 덧붙이면서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원리를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허물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과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표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하고 트럼프와 비교는 계속 됐습니다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거국 포퓰리즘, 이 경향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케티가 좌파의 브라만화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볼 때 능력주의적 과수정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서 그러니까 빈곤과 사회적 무시 이런 것에 고통받는 기청 인민들이 이제 거국 포퓰리즘에 경도되고 있는 이 현상인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국 개신교 이쪽에 지난번에 이제 기사 보니까 하청 노인 세대들이, 그러니까 거국에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청 노인 세대들이 거국 개신교에 보습되고, 우리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에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소외된 또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이번에 갑자기 잠자고 있다가 폭발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파시즘화 이런 것 배후에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 불투명한 미래 전망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2.0 시대를 못 막았던 이유는 결국 미국 민주당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저는 우리가 윤석열을 불러들인 것도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집값 폭등이라든지 특히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방기 이런 것들이 큰 악영향을 미쳤다. 또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무관심했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거가 지금의 민주당을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 보수 과표지 때문에 그렇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지금은 결국은 윤석열은 끝났고 앞으로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볼 것이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흑색선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 되었다가 다음 기회에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파시스트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거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다면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다면 윤석열을 석방되고 거구 파시스트들이 이제 완전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회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못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근데 상당히 지금 엄중한 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특수성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뭐 아까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이렇게 이제 문제다. 그거 관련 그 결합되어 있는 이제 단순 다수결 소선구분이라는 선거제도 이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개헌을 하자라는 이런 것들이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이렇게 전개된 배경의 문제가 어떤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초한 심화된 적대주의 정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헌정 질서 이른바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왜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을 틀어막으려고만 하는지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지금은 그런 거 다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제 패착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행 제도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제왕적이냐 국회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제약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문제지 대통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통제받지 않은 행정부의 사회적인 통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문제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개헌 논의를 하자는 쪽에서도 4년 중임제 하자 대통령제 결국 그거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정치의 문제의 근본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미국처럼 우리도 4년 중임제 하면 되겠라고 아주 단순한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면서 뭔가 어떤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길게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내각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뭐 꼭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선거 방식을 달리하는 양원제 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는 게 그리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원은 단수 다수결제로 지금 현행처럼 이렇게 이제 국회를 구성을 하되 상원은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양원제 체제. 그래서 상원에 그러니까 입법 거부권을 주면 이게 상원은
이렇게 다수당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입법을 완결하려고 하면 상원의 이렇게 이제 소수 정당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체제에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행 제도를 완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현행 제도를 약간 손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서 저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K 민주주의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제 그 서양 모델들 그대로 막 뺏겨가지고 미국식으로 가자, 유럽식으로 가자, 뭐 대통령제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제도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 민주주의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자유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새공화주의 이런 거와 사상적인 자원 뭐 이런 것들과 이야기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두는데 저는 이 공화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서구로부터의 수입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성리학적인 전통부터 해서 우리 동아시아적 조선의 전통 정치적인 전통도 우리가 공화주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이 그냥 역사적 진공 속에서 서구의 제도들을 그냥 뺏겨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전통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적인 성취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는 여기 지금 삼균주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아까 이일영 선생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요소들도 좀 고민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을 수립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정치 철학이었던 것이 우리 조성암 선생의 삼균주의인데 저는 이 삼균주의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의 토대가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의 패티시나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 공화주의 전통이 비집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삼균주의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평등주의적인 지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삼균주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한의 어떤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토지 개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 지혜 균등, 뭐 생활 수준의 균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에도 남아있는, 이런 이제 사상 자원들을 좀 더 제대로, 수용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당 정치 극복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양원제 이야기를 했는데 꼭 양원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독일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확대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노력을 해왔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지금 이제 우리의 현재 지금 국회 구성 원리가 단순 다수결 제도하고 비례대표제가 혼재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쪽은, 하원은 단순 다수결 지금처럼 그렇게 양당제 가는 걸 인정하자. 단 이 비례대표제를 상원으로 하든 아니면 기능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비례대표제 의회에서 거부권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원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이 비례대표제를 하면 당연히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당제, 적대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왜냐하면 이 소수 정당하고 연합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례대표제로 구성되는 국회가 갖는 그런 체제를 모색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아까 진압적으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왜 지금 공화인가 이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매달려왔던 다른 어떤 사상적인, 지상적인 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이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특히 이렇게 가장 이제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윤석열이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체제, 그런 방식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우리 보수가 맨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신주사지처럼 모시는 이유는 저는 배경에 유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게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유신체제 유사한 그런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김기춘이가 독일 헌법에서 뺏겨옵니다. 가져오고, 그 당시 독일 헌법이, 독일 민주주의자들이 나치를 긍정하면서 다시는 저런 이제 나치들이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베어하프 데모크라티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그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유신을 정당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유신을 선포한다. 지금 윤석열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왜곡된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어떤 이제 그 논리 구조인데, 저는 지금 우리 공화주의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그러니까 윤석열식 또는 유신식 그런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헌정 질서, 우리의 어떤 이제 이렇게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지금 작동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때쯤 우리 공화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